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현안이 있어갖고 그거를 먼저 하면 좀 길어질 텐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서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효를 확인하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취지의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은 5년 동안 끌다가 그 재판 심리를 한 번도 안 열고 그 작년 4월 27일에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인 5월 26일에 그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 재심 사건은 4개월이 도가되어서 그 심리 불속행 기간이 도가되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저희 그 사건을 백성들한테 알려갖고 그 해결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형사 소송은 지금 항소심 중이고요. 저희 그 세 사람이 구속까지 당했었어요. 1년씩 다 구속을 당했었고, 저는 추가로 또 4개월을 또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 소송도 있었어요. 그 가처분을 먼저 걸었습니다. 본안 소송 없이 가처분을 걸고, 자기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 우리 그 선거 무효 소송인단 카페를 폐쇄하라는 거였고, 또 두 번째는 백서 판매 금지, 판매, 광고, 배포 등 금지하라는 거였고, 또 그걸 어길 시에는 하루에 100만 원씩 해서 그 손해배상을 자기들한테 하라는 거였는데, 그 재판부가 당시에 그 민사재판부 강영주라는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그 재판부였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까 관할 이송을 시켰어요. 그 재판부가. 근데 관할 이송 시켜놓고 자기들이 판매 금지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것도 무효인데 지금 판매 금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카페를 폐쇄하라든지 100만 원씩 내라, 그거는 하루에 100만 원이야. 하루에 100만 원씩 내라. 그거는 다 그 기각을 시키고 그 소송 비용은 원고랑 피고랑 반반씩 부담해라. 그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해놓고 나중에 또 본안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 대금 거기에 반소장을 최근에 선거 무효 소송인단 김진건 대표가 반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민사부에 제기를 했고요. 이 사건은 곧 있으면 5월 16일에 11시 30분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곧 이제 한다고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반소 피고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고요. 이 사람도 사실은 부정선거로 집권한 가짜 대통령 유사 정부의 가짜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반소 피고 2가 황용환 변호사입니다. 반소 피고 3은 소송 수행자 노영은 등입니다. 반소 원고 1은 한영수고요. 반소 원고 2는 김필원입니다. 위 사건 관련 반소 피고는 기원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반소 청구 취지 1. 이 사건 원고 반소 피고의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출된 가짜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 부정 정치 권력인 불법 정권을 옹호, 국정을 농단케 하는 등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범죄의 수개범임이 되었음을 인정된다. 2. 그리하여 원고 반소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객관적 부정선거 자행 사실과 그 증거들로 그 진실성이 입증된 것으로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국민공개 고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 배척, 외면하고
당시 중앙선관위 그리고 서울중앙지법과 야합 공모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사전 봉쇄 차단하기 위해 불법으로 이 사건의 본안에서 2013 가합 506-923을 제기해다 앞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판매 금지 가처분 2013 카합 80092 하여 인용의 결정을 받는 등 저자인 이 사건 피고 반소 원고들에게 대해 언론 탄압을 가하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 봉쇄 방해하며 동시에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스스로 헌정 질서 파괴범이 되었음이 인정됩니다. 3. 또한 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반소 피고가 됩니다. 반소 피고 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사건 2013 수18이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 2013 주1 등 대법원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있고 이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한 정통성을 얻지 못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가짜 법무부 장관이 되어 이 사건 대한민국 대표자로서 가짜 행세를 하였고 이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고 각각 그 법적 정통성을 얻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4. 위 반소 피고 1 황교안은 가짜 국무총리직을 행세하여 2015년 10월 13일 국회에서 더민주당 강릉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근거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폭로한 점에 대해 국민 대표 위 강동원 국회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나 반론 반증 없는 허위 주장으로 부정하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을 철저하게 기망하였고 역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주범 수괴가 되었음이 인정된다. 5. 특히 지난 2018년 4월 19일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형사피고사건 2017도 1432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유죄확정 판결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 개입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확인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이 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 자체는 불성립함이 확인되었는 바 그리하여 당연히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 국무총리 황교안 반소 피고 1 원고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2016 헌나 1 재판에서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자격이 없음에도 가짜 행세를 하였는가 하면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임을 의결 공포하였고 결국 부적법 절차에 의해 시행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선거 무효에다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을 가짜 대통령으로 선출 행색해 하는 등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의 주도적 범법 주범임을 명백하게 인정된다. 6. 이상과 같이 위 반소 청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소 피고 1 원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반소 원고 피고들에게 진작 부당 위법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2013 가합 80092와 그 본안에서 2014 가합 506-923 제기 등으로서 물심양면에 상당한 피해를 가했음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100억 원 상당의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7. 그리고 반소 피고 2 당초 이 본안사건 2014 가합 506-923 원고 반소 피고 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 황용환 변호사는 반소 원고 피고들에게 지금까지 장기간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 공범으로 불법 활동을 계속하면서 소송 사기의 죄를 함부로 범하여 위 백서 판매 금지 소송에 가담하여 언론 탄압하고 엄청난 물심양면 피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역시 100억 원 상당의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8. 이 사건 반소 피고 3 소송 수행자 노영은 등은 지금까지 장기간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체인 범죄단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반소 원고 피고들에게 위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 공범으로 불법 활동을 계속하면서 소송 사기의 죄를 함부로 범하여 위 백서 판매 금지 소송 등에 가담하여 엄청난 가담하여 언론 탄압하고 엄청난 물심양면 피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역시 100억 원 상당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라. 9. 본안사건 2014 가합 506923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각하 또는 기각하고 나아가 18대 대통령 부정백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2013 가합 80092를 취소한다. 단 이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2013 카합 80092의 집행을 정지한다. 10. 소송 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와 원고 소송 대리인, 반소 피고 2가 부담한다. 단 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2018년 4월 19일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2017도 1432의 유죄 확정 판결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임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소 원고 피고의 반소 원고가 피고가 됩니다. 그의 이 사건 승소가 분명하게 추정되므로 반소 원고 피고의 반소장 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를 면제하고 반소 피고들에게 청구키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반소 청구 취지를 읽어드렸고요. 청구 원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2018년 4월 19일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2017도 1432가 유죄 확정 판결함으로써 18대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임이 확정됨은 자타가 위 청구 취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의 제1호증 대법원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판결문 참조 등. 2. 위와 같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2017도 1432와 관련 당시 반소피고 1 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불기소를 주문하고 압력을 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서 이는 고위공직자로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은폐한 범죄자이자 수괴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의 제2호증 언론보도기사 1, 언론보도기사 2 등을 참조. 3. 위 반소피고 1 황교안은 가짜 국무총리직을 행세하며 2015년 10월 13일 국회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근거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폭로한 데 대해 국민대표 위 강동원 국회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나 반론 반증 없는 허위 주장으로서 그 부인 부정하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여 역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주범 수괴가 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언론 보도기사에서나 국회 본회의 회의록 등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여타 필요한 반소 청구 원인은 추후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방법 뒤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 18대 대통령 선거 소송인단 카페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드릴 게 그간
제출한 소송 서류 일체 어떤 거 제출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3일에 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결정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5월 28일에 당사자 원고 신문 신청을 했었고, 같은 날 원고 신문기일 지정 신청을 했고요. 28일 5월 28일 같은 날에 법무부 장관은 소송 당사자 부적격으로 이 사건 각하 결정한다 결정 신청, 이 사건 6월 1일에 이 사건 각하 신청한다 결정 신청의 신청 취지 변경 보정, 그리고 2015년 8월 9일에 신청 취지 보정 및 신청 이유 보정 변경 신청했고요. 10월 1일 결정 재판 독촉 신청했습니다. 11월 18일 성명 신청했습니다. 12월 17일 이 사건 각하 결정 신청의 건 신청 취지 보정 및 재판 독촉 신청했었고, 2016년으로 넘어가서 3월 14일에 이 사건 각하 결정 신청의 건 신청 이유 보정 및 재판 독촉 제3 했었고, 같은 날 신문 기일 지정 신청, 변론 기일 변경 및 위법에 대하여 제출했었습니다. 4월 11일에 신문 신청, 보정 신청 및 결정, 재판 독촉, 제4 신청했었습니다. 4월 10일 같은 날 신문 기일 지정 신청 제차했었고, 변론 기일 변경 등 위법에 대하여 등 제출했었습니다. 기 제출한 소송 서류를 참조하되 더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 민사부 귀중. 주로 얼마 전 4월 19일 날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그 사건 위주로 소송 서류를 제출했었고요. 오늘 하려는 내용은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랬다면 불법이고 선거 무효 아닌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자개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최초에는 1987년 13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에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그 전자개표기를 대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썼으면 선거 무효가 된다. 이거는 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소송 사기를 어떻게 쳤냐면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다. 그렇게 판결을 함으로써 그게 허위 판결이 된 겁니다. 그걸 입증하는 게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그 논문에서 선거와 인터넷이라는 논문에서 그 입증이 됩니다. 그 논문을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논문 선거와 인터넷을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큰 글씨로 한번 뽑았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로 다 잡히네요. 제가 읽으면서 하기 불편하니까 잠깐 멈춤을 하든지 읽어보고 싶은 분은 멈춤을 하든지 또 이거는 썸네일로 해놓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신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년층 등 이른바 컴맹세들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도 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자투표제 도입보다는 투표를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만 전산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자백이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랬다면 불법이고 선거 무효 아닌가요? 임자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논문 선거와 인터넷 중에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시였습니다.